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IS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시 한번 살펴보고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2월 12일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했죠. 보시면 매출액 21년 결산 기준으로 실적 보시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1327억 원, YY 1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5억 원, 마찬가지로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적자폭이 커졌죠. YY 마이너스 454%나 크게 감소했는데요. 실적 면에서 상당히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실순이익이 이렇게 큰 감소폭이 나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인을 매출액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세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지만 적자폭이 커졌는데,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에 의한 이렇게 단기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부채 부분을 살펴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업의 이제 매출의 성장세가 좋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업 가치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이 부분도 함께 반영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업의 이제 CIS 자산 구성인데요. 기업이 어떻게 뭘 갖고 돈을 벌었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기업의 이제 자산이라는 뜻이 이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이 이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기업의 총 자산은 2,800억 원 수준이고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재고자산이죠. 지금 전체 자산 중에 38%나 해당되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게 됐을 땐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재고자산으로 올렸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재고자산이 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업의 이제 경비, 매출 원가라든지 판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의 이제 자산 구성 중에 재고자산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재고자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업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 25%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15% 순입니다. 주요한 자산이 총 4개가 있는데 크게 이제 의미가 있거나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니고, 특이한 점은 이 재고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IS 부채인데요. 총 부채는 2,11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이제 기타 유동 부채가 883억 원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이제 파생상품 부채가 28%, 589억 원, 전환사채가 314억 원으로 15%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기타 유동부채 보시게 되면 883억 원 중에 선수금이 88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금이라는 것은 미리 받은 돈이죠. 따라서 추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착한 부채로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성격을 갖고 있죠. 착한 부채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미리 받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의 이제 전환사채 부분인데요. 권면 총액이 450억 원짜리, 지금 4회차 10이죠. 최초 전환가액은 12,245원에 전환가는 주식수가 보시는 것처럼 367만 4,945주죠.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발행 내역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 내용 보시게 되면 리피싱 조항이 시가 하락에 따른 한도가 70%까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액면가까지 열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환가는 주식수가 한도 내에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개월 단위라든지 제로 쿠폰인 것도 그렇고요. 또한 이제 기업의 부채 현황 중에 차입금에 대한 비율이 현저히 낮았죠. 따라서 기업은 대부분의 부채가 전환사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이 CB의 성격 보시게 되면 제로 쿠폰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금 조달의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전환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콜옵션도 30% 한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지분권 지배력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요. 뭐 이런 상황의 조건이면 사실 전환사채 발행 이번 4회차는 자본 조달의 의미로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12 전환가액의 조정을 받게 되죠. 최저 조정 가액이 8,572원인데요. 만약에 지금 최초 전환가액에서 70% 한도인 거죠. 따라서 지금 최저 조정가액이 8,572원으로 변경된다면 전환가는 주식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24만 9,615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8,572원 이하로 더 떨어지지는 않고요. 더 이상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 리피칭 조항이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액면가까지 열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희석 주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지금 현재 기업은 이렇게 설정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잡힌 부분이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기업이 이제 보유한 전환사채 중에서 전환권 행사 부분을 내재 파생 상품으로 인식을 해서 결국에는 주가에 따른 이 전환권 행사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추후 부담하게 될 전환권 청구 부분을 내재 파생 상품으로 인식해서 미리 당기 순이익에 반영한 겁니다. 이 CB라는 것이 주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전환권 조정에 따른 이 전환 가액 조항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리 부채로 인식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위의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이런 파생상품 부채에 관련된 내용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주가가 오르게 되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잡히고요.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으로 잡혀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 기업의 이제 당기순이익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물론 장부상 손실이고요.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CIS 자본인데요. 총 자본은 686억 원, 자본잉여금이 381억 원으로 56% 비중을 차지하고 이익잉여금도 221억 원, 32%입니다. 이익잉여금보다 자본잉여금이 훨씬 많죠. 따라서 기업은 이제 기존 계속되었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을 이렇게 신주 상장이 되면서 자본잉여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1년 3분기 기준으로 재무제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의 부채 비율은 309%고요. 유동 비율은 191%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부채 비율은 매우 불량한 수준이고 유동 비율은 다소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기업의 이제 부채 내역 중에 선수금이라는 아까 착화 부채라는 880억 원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부분을 부채라는 성격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수금 880억 원을 제외하고 부채 비율을 따져보면 181%로 200% 이내로 들어오죠. 또한 유동 비율은 455%로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재무 상태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하,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을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기업의 이제 희석가능 주식수 보시게 되면 현재 기업의 보통주 6,143만 7,486주가 있고요. 기업은 이제 액면가 100원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환가능 12 주식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기업은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 조건이고요. 행사 가능 주식수가 최근 4회 12 발행으로 인해서 공정가치가 변화가 되죠. 따라서 그 부분까지 합산하여 계산해보면 108만 1230주고요. 따라서 기업의 희석 주식수는 다 합산하여 지금 보시는 것처럼 6,619만 3,661주고요. 기업의 지난 종가 13,250원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기업의 시총은 8,770억 원입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제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롤프레스라는 셀린더 73%가 있고요. 실터 17% 이렇게 기업의 이제 매출 구성이 이루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생산 캐파 보시게 되면 주요 제품 가동률이 53%였죠.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 여력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규 시설 투자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밑에 빨간색 볼드체 보시면 이 실터 제품의 경우 생산 능력을 지난 연도 대비 크게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생각만큼 생산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가동률이 고작 이제 13%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어느 정도 생산 실적이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기업은 이제 신규 시설 투자 없이도 추가적인 매출 증가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이제 커버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가 없죠. 지금 보시게 되면 확정 실적으로 19년도 순이익이 113억 원을 기록했고 20년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년 실적도 마찬가지로 당시 보시게 되면 파생상품 부채로 인한 평가 손실이 153억 원 잡혀서 그렇습니다. 올해의 결산 기준 내역과 비슷하죠. 물론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면서 손실분을 반영하는 것이 현행 국제회계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회계의 0009사라는 논란도 있죠. 어떤 기업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어떤 기업은 부채로 인식하고 통일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사채권자랑 협의를 해서 리피싱 조항 등 전환 조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이런 파생상품 평가 부채를 제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고요. 적극적인 기업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물론 지금 현재 기업의 사회차 시비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금융 FI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기타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조합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가능한 여력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기업의 이제 재무 구성상 기업의 이제 재무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다른 금융권에 차입금이 없었죠. 따라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시비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장부상 손실분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19년도 당기 순이익은 113억 원이고요. 20년도 당기 순이익은 145억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추정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21년 당기 순이익 또한 보게 되면 128억 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업의 이제 순수 영업성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최근 3, 4년도 기업의 순이익 추정을 해보고 22년 실적을 139억 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매출액 상승률을 보고 최근 3, 4년도죠. 순이익률의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22년 실적은 169억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합산해 보면 기업은 이제 22년 실적이 결산 기준으로 140억 원에서 17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추정해 본 결과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PER 8,770억 원이었죠, 시총이. 따라서 PER은 51배에서 62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업이 이제 유사 경쟁 기업으로는 PNT가 있고요. 원익 P&E, 그다음에 DA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추정 실적 없어서 12개월 포워드 PER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로 비교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걸핏 보게 되면 CIS가 상당히 지금 현재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PBR로 보더라도 PNT는 5.27배고요. 원익 P&E도 3배, DA 테크놀로지도 1.48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CIS PBR이 11배, 11.34배로 압도적으로 높죠. 참고로 이제 PBR 배수가 10배를 넘어가면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늘 나오는 수치죠.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사업 부분이 많이 유사한 PNT 기업과 잘 비교를 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CIS에게 높은 밸류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런 주는 이유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이 재무제표상으로는 살펴보기는 어려웠고요. 만약 유사 경쟁 기업 대비 특별한 부분이 없는 와중에 지금의 주가, 즉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라면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지금 기업에 대해서 고평가 수준의 단계라고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시장에 이렇게 고평가 밸류를 주고 있는 뭐 다른 특별한 경쟁력을 갖춘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뭐 PMT 기업이라든지 기타 유사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마 좀 더 적절하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지금 CIS죠.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최근 공시가 된 매출액 이상 변동에 따른 21년 결산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더욱이 이제 기업의 이제 주요 이슈인 파생상품 부채 평가 손실을 제외하고 기업의 가치를 들여다봤는데요. 다소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경쟁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지금 현재 최근 공시 내용과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CIS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